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식품공학 6주차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제 6주차니까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이제 4월 그죠 말로 접어들고 이제 학기 중이었으면 아마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아마 보통 한 뭐 다음 주 정도 이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주차는 이제 지난 5주차에 냉동 기초 이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뭐 빈결정이 형성되는 과정, 또 어른의 재결정화가 어떻게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재결정화가 가속화되는 방법, 또 그럼 재결정화가 가속화되면 그걸 이제 또 억제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보고 압력을 갖다 낮춘다든지 그죠? 이렇게 식품을 쌓으면 그 다음에 또 온도를 갖다 플럭테이션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냉동과 해동의 차이 어떤 게 더 빠르게 일어나는가 그럼 물의 열전도도와 얼음의 열전도도를 비교해서 했었죠. 그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냉장 냉동 과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물의 냉동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결국에는 식품을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하거나 그 냉장실을 또는 냉동실에 식품을 넣어놓는 거죠. 그럼 그 냉장실이나 냉동실의 온도를 어떻게 낮추는가? 그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 냉매라는 것이 그 순환을 하면서 시스템을 갖다가 순환을 하면서 그 온도를 낮출 것이고 그러기 위한 또 이런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압축, 팽창, 증발 과정 그거의 네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이제 제일 그 오늘 수업에서 키가 되는 건 이 냉동 사이클의 수학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 사이클의 수학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될 거지만 미리 이제 그 여러분들 출력을 해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 압력, 엔탈피 선도, 우리가 모일러 선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로 이 영상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 선이 굉장히 그 촘촘하고 숫자도 이게 그 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캔을 한 거다 보니까 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냉매마다 이런 모일러 선도는 다 다른데 압력, 엔탈피 선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사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마 출력 하나 해놓고 하시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자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자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자를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자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건조 과정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하는 것도 이런 자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키가 되는 건 오늘 수학적 고찰이고 저희가 일단 그 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아니라 저희 설문조사를 했었죠.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총 응답 가능 인원이 얼마야? 29에다 40, 44. 44사람 중에, 그죠? 44사람 맞나요? 29, 40, 44. 44사람 중에 4분은 이제 응답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중간고사를 보고자 하는 분이 12분, 과제를 대체라고 이제 기말고사 비중을 향상을 하자는 분이 17분, 아예 이걸 보지 말자는 분이 11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번에 제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진행을 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안 오시고 저도 학교에 안 가고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이게 공정성 측면에서도 뭐
제가 사실 이 공정성을 완전히 100% 보장하면서 어떤 평가 방법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100% 신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이게 100% 공정한 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어그리먼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서 가장 많은 과제 대체 및 기말고사 비중을 향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실라버스에서는 그 중간고사 35, 기말 35 맞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우리가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중간 35, 기말 35, 과제 20, 참여 10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우리가 그죠? 과제 20%, 참여도 뭐 출석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근데 참여도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랬었죠.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 당초. 근데 우리가 자 과제를 대체하고 기말고사를 비중으로 향상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조금 의문인 게 자, 과제 대체 및 기말고사 비중 향상이라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기말고사 비중을 향상을 한다는 것은 기말 시험에서는 100% 공정성이 보장된 어떤 시험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학교에 와서 대면 시험을 봐야지 이게 뭐라 그러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대면 수업이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죠. 물론 전반적인 상황은 좋아는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일요일날 보통 올렸었는데 어떻게 하다 좀 해서 지금 4월 20일 현재 시간은 2020년 4월 20일 9시 29분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어제 이제 발표가 나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이렇게 연장을 아마 좀 2주 정도 더 하면서 이런 또 완화시킨다는 방법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결정하겠죠. 근데 기말고사는 아무튼 와서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럼 기말고사를 만약에 여러분들 오셔서 본다는 가정을 하건 뭐 하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말고사를 우리가 공을 좀 넘기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50, 70, 50, 70, 80, 20 그렇다 35에서 35로 가기는 좀 그런데 그럼 10% 하향해서 자 25 그럼 맞나? 45 그죠?
과제를 또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는 그때 한번 나간 거 있죠. 과제도 20으로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이가 있건 없건 거의 다들 잘 하셔가지고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도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죠. 과제 20, 그 다음 출석 10 그렇게 하시죠. 이건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0에 90에 100 맞죠?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45%, 과제 20%, 출석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중간 25 근데 중간이 아니라 이건 뭐야? 중간 대체 과제네. 결국엔 이것도 과제인데 이 과제랑은 또 다른 거죠. 이거는 홈워크랑 다른 건데 자 하여튼 중간 과제 대체 25 그러니까 중간 평가 그냥 중간 평가를 합시다. 그럼 중간 평가 중간 평가 25 기말 45 과제 20 출석 10이에요. 근데 자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봤어서도 온라인이고 과제는 당연히 온라인이죠. 하여튼 우리가 그 학교에서 특정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중간고사랑 과제랑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의문도 들죠.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과제를 갖다 제가 무슨 뭐 1학년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레포트 내듯이 뭐에 대해서 각자 주제를 하나 주고 조사해서 내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조금 이 수업의 성격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냉장식품 뭐 국내에서 뭐 냉동 냉장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되고 있는 냉동식품의 대표적인 것과 그거의 매출 현황 아니면은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시고 아니면 국내 무슨 서머 프로세싱 했을까 레토르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HMR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뭐 품목을 선정해서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수업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프로블럼 솔빙, 그 문제풀이의 과정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그것도 중간평가, 그러니까 과제 대체 중간평가를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제가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중간평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흰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힌트를 좀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제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고 중간평가 25, 기말 45, 과제 20, 출석 10 제가 아마 단톡방에다가 남겼을 텐데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분명히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단톡방에다가 어떻게 남겼어요? 뭐 오렌지 주스를 갖다 우리가 어떤 살균 공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 대주제가 살균 오렌지 주스의 제조 공정 설계를 한다 칩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원료 오렌지가 필요하겠죠. 원료 오렌지로부터의 단위 조작 과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자세히는 안 씁니다. 살균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뭐 단위 조작 6가지 단위 조작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만들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오렌지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뭐 껍질을 제거할 수도 있고 껍질을 안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뭐 세척을 해야겠죠. 이 세척 과정에는 뭐 플루드 플로우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야, 착즙을 하든지 뭐 분쇄를 하든지, 그러면 여기서 뭐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열 처리를 뭐 이제 뭐 하는데, 살균 공정은 여러분들이 뭐 LTLT를 하건 뭐 UH, 그죠? UH 울트라 하이 템퍼처 하고 또 그것도 설정을 해야겠죠. 그럼 온도를 몇 도로 시켜서 그냥 몇 분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문제 1이에요. 그럼 2는 1 과정에서 열 처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도씨에서 했다. 만약에 70도씨에서 했다. 이때 대상, 그러니까 위험 미생물 뭐 어떤 종류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뭘 줄까? 물론 이콜라이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이콜라이뿐이 없네. 이콜라이를 했을 때 얘를 갖다 뭐 몇 분간 어떻게 처리했더니 D 밸류를 구하시오, 아니면 G 밸류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문제를 또 꼬아서 낼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D 밸류, G 밸류 구하라고는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실력에서 못 풀 사람이 안 계실 테니까. 뭐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통조림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때 열 침투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주의를 해야겠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제품 하나만 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액상식품과 고체 식품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이런 뭐 열처리 운영 배웠던 걸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또 우리가 신가공 기술, 우리가 신가공 기술 중에 수업했던 건 뭐예요? 어드밴스드 서멀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신가공 기술, 어드밴스드 서멀 프로세싱에 우리가 어떤 그 오미키팅을 할 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그럼 이 오렌지 주스의 열 전도, 아니지, 전기 전도도는 얼마인가? 그럼 전기 전도도를 주면,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3시간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단톡방인데 아마도 그래, 과제니까 우리 딱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픽스야. 아침 9시에서 3시간, 2시간, 몇 시간 하는 게 좋을까? 아침은 만약 9시였다. 왜냐면은 근데 지금 이게 고민이에요. 좀만 고민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결정 못해요. 죄송합니다. 시간 문제. 왜냐면 이게 과제면은 사실은 시간을 오래 주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24시간. 근데 그렇게 주면 이제 혹이나 그럴 리는 절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가지는 학생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친구랑 정보가 막 공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고해서 문제를 풀면서도
다른 사람이랑은 공유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간. 왜냐면은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다 주의사항을 있습니다. 아마 써놓고. 자, 이거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절대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혼자서만 이제 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다 주의 문구를 넣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고 또 여러분들 동료와의 그런 약속인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이런 테이크홈 이기전 본 적인데 그때는 제가 서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그 뭐 우리가 좀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서명까지 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런 오미키팅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고, 자 오늘 배우는 4번 냉장, 냉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냉장으로 보관하고자 한다. 다시 살균한 거를 살균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냉장에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장할 때 어떤 뭐 냉각 우화를 구하시오. 아니면 냉동기의 효율, 오늘 아마 COP라는 거 배울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그냥 살균 오렌지 주스야. 그럼 요것만 하나 주겠냐? 아니지. 다른 걸 줄 수도 있죠. 어떤 그 스팸이라는 걸 하나 줘서 할 수도 있고. 얘기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스팸 얘기했네. 그럼 스팸 말고 딴 거 나오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일시는 어떤? 일시는 정해놓을게요. 왜냐면은 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아마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될 텐데, 아무튼, 이거는 정해놓고 할 거예요. 5월, 우리가 원래는 그 실라버스상에서 중간고사 언제 보기로 했어요? 실라버스상에서 중간고사를, 이건 아닌데. 내가 열어놓고 또, 그거 볼게요. 우리가 실라버스상에서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좀 지저분한 거 같은데 5월 7일날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분명히 하루 내에 5월 7일에 시작해서 5월 7일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야? 5월 7일 내 진행 온라인 과제. 근데 무조건 5월 7일에 시작해서 5월 7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7일 진행. 그러니까 원데이 안에, 하루 안에 하는 거죠. 온라인 과제 진행이. 하여튼 이거는 요번 주까지 그 자세한 방법을 해서 할게요. 근데 제가 5월 7일을 미리 얘기해놓냐. 5월 7일? 근데 5월 7일 날은, 자, 지금 오늘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케줄을 조정을 하세요. 5월 7일 날은 조금 비워놓으세요. 알았죠? 요번 주에 확실히 얘기는 될 텐데, 그래도 5월 7일 날은 가급적 일정을 여러분들이 조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학교 다니셨어도 5월 7일 날은 학교 계속 오시는 날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랑 이렇게 실제 수업 시간이랑 이렇게 조금 겹칠 수 있도록 또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요번 주 내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5월 7일 날은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제가 진짜 요번 주 내로 하여튼 요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전까지는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제가 공지나 단톡방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자꾸 이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거든요. 저도 혼동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중요한 거야. 요거는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하지 않고 결정할게요. 온라인 중간에 평가는 이건 절대적으로 절대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 이걸 상대평가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잘 수업 내용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이 대면이 되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발 기말이 대면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드리기. 저는 기도라는 건 뭐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도 온라인 중간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지금 보니까 26분이 지났는데 이건 1차 시간 수업 내용이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슬라이드는 다 제가 끝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4차시까지 갈 수도 있고 3차시에 끝낼 수가 있고 그런 중간에 끝나 3차시 가는데 하여튼 오늘 이거는 다 끝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뭐지 중간 강의 평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조금 그 미안한 게 이 제가 만든 슬라이드랑 교재를 같이 볼 때 좀 순서가 혼동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재 몇 장, 몇 절을 가냐, 이제 아니 몇 페이지를 가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분명히 우리가 이 주 교재는 요 에센스 식품공학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여기 지구만화 회사에서 만든. 근데 이 책이 제일 강점이 있지만 또 다른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부교재로 아마 나와 있었던 매크로일 코리아의 식품공학 아마 이 책은 요즘은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절판돼서 여러분들 없는데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일부 넣었습니다. 왜냐면 책마다 좋은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베이스가 하나는 만약 오미키팅 같은 건 국내 교재에 많이 없고 문제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연구하고 그 어드밴스 서머 푸드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었던 그 콜 수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 있냐면은 네. 야 이거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요 자료를 또 바탕으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적분 평균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했었고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식품공학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지금 3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판까지 나와 있어요. 5th edition, Introduction to Food Engineering. UC 데이비스의 폴슨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 지금 정년 은퇴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교육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교재도 제가 그 활용을 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아마 단톡방에서 좀 얘기했던 건데 여기 나온 내용도 일부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 그 다음 주자 강의 때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쉬운 거예요. 몇 페이지인데 이건 열전달 계속 구하는 거. 그것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퍼티즈 오브 푸드 식품의 전기 전도도나 관계된 건
이 책에서도 해서 제가 미친 짬뽕이 돼 있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책, 그러니까 제 교재는 짬뽕이다, 짬뽕. 거의 뭐 짬짜면 수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주교재는 이 에센스 식품공학인데 이걸 저 믹싱되어 있는 걸 따로 여기만 맞춰서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 제가 거기다 노멘클레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식에다 밑에 그거는 자세하게 적어놓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랑 제가 필요한 자료 스캔해가지고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거든요. 그것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중간평가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좋은 의견 중에 하나가 제가 판사를 한 거를 이렇게 제 핸드라이팅 하는 걸 스캔해가지고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워드로 타이핑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인데 그거는 제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은 다 그렇게 출중해서 아마 많이들 비슷할 텐데 그러면 차이는 결국엔 이 수업을 잘 성실하게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사 내용하는 거를 그냥 같이 적으신 분들이 그저 노력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스캔해 놓은 거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PDF 파일. 그거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 안 들어도 그것만 출력해도 아마 딱 보면은 잠깐 보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마 그 냉동할 때 보면 재결정화 과정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런 그 기술의 소개 또 맨 처음에 무슨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조합 기술 적외선 동결 건조라든지 초과학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도 실제로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해서 그 원리가 이해되는 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에 이해되는 걸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역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화여대 학생들은 정말 다른 학생들은 훌륭하지만 훌륭하다. 정말 그렇게 복잡한 이런 수식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하다. 아주 훌륭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맨 처음에는 이 개념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식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1학기 배웠던 레이놀드스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층류와 난류, 그 유체 흐름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원리가 있고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놀드스라는 공식을 개발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압력이 강화되는 건 어떻게 관벽에서 있느냐 그런 개념을 갖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부에는 개념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문제풀이는 제가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좀 핑계일 수는 있는데 이번 학기에 좀 수업을 많이 해요. 저희 대학에서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18학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18학점이면 이게 대학생이 수업을 들으려도 이게 조금 빡센 그죠? 좀 얘기해서 그런 학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이게 제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충분히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문제풀이 같은 것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꼭 온라인 강의 25분에 얽매이지 않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길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공과대학 학생들 다르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시는 어떻게 그냥 이 중간고사 얘기랑 지금까지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나? 한번 그게 있으면 그런 거 제안해 주신 분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진행할 거고
여러분 우리 브레이크 가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죠.